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네이버 카페 홍티 경매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뽑아서 제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약속한 날이 돼도 전 소유자가 이사 가겠다는 말만 하고 전혀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까지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마음도 쓰이고요. 그냥 전기나 수도를 끊는 방법이 어떨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답을 드릴게요. 우선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요, 전기, 수도 등 모든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서 부과가 됩니다. 연체가 된다고 해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예비비로 이미 선납부를 하고 차후에 미납 연체 포함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전 소유주나 일단 임차인이 미납한 채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요, 요금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 가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거는요, 새로 들어온 낙찰자한테 모든 미납 요금, 연체료까지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냥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공용 부분만 책임을 지고 전용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대법원 판결도 내려졌고요.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도 공용은 책임, 전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요, 미납된 모든 관리비를 낙찰자한테 부과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연체료 정도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송기간이 최소한 8개월에서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루한 신경싸움이 될 것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요, 판결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내려진다고 해도요, 관리사무소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또다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소송 기간은 1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납관리비를 낙찰자가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막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명도 300건 이상 처리하면서 제 경험으로 답을 드리면은요, 단전 단수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에 김포에 있는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낙찰 후에 1년간 미납관리비 또 이사 문제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리사무소 협조로 단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단수 시간이 12시간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단수 조치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할 수 있는 물과 전기는 아무리 요금이 미납돼 있다 해도요, 단전 단수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명도협의가 안 된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 집행뿐입니다. 냉철하다고 해도 야, 피도 눈물도 없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저는 최대한 활용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와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금 납부 후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인해보니까 인도명령 신청이 안 되어 있었네요. 다른 것보다 비싼 법무 비용을 지불했고요. 몇 번이고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문의 전화할 때마다 신청됐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열흘이 아깝기도 하지만 성의 없는 일처리에 정말 화가 납니다. 답을 드리면은요, 보통은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법무사 측에 보내면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명도협의에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경매는 낙찰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맞고요, 명도협의라는 것도 낙찰 직후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점유자를 상대하는 만큼의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행정상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접수가 됐는지 해당 경매계에 꼭 확인하시고요. 인도명령 신청한 게 인용이 됐는지 소유자는 대금 납부 후에 7일 이내, 임차인은 배당 후 즉시 인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법원은 일일이 처리된 것들을 낙찰자인 여러분들한테 진행 과정을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문의하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매는 철저히 홀로 해결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잃어버린 10일 아깝죠. 속상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라도 확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된다 라는 답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낙찰 후에 잔금은 언제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점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보내는 게 좋을까요? 자, 답을 드리면은요. 잔금 납부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주나 임차인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고요. 점유자의 이사 기간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대금 납부는 늦추는 것이고요. 빈집이거나 또 배당받는 임차인의 경우는 대금 납부는 빨리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금 납부 시기를 정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명도 협상을 해나가면서 슬기롭게 정하시면 되고요. 낙찰자로서의 권한만 주장하면서 점유자들을 압박하지 마시고요. 설득하고 목소리 낮추고 최대한 예의에 갖춰서 협의를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급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순리 꼭 지키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분들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내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고 났더니 오늘은 남의 집이 됐어요. 그분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사를 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다르겠죠? 특히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요. 그 보증금 그대로 받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명도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 절약하는 이상적인 명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잃게 되는 임차인의 경우는 확인사항이 있어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경매 개시 후부터 월세 미납 여부, 기타 등등 공과금 확인하고 따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증 금액에서 미납액이 충족됐다. 그러면 그분한테 새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백 건의 명도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뭐냐면요. 명도라는 거는 평균이 없다는 겁니다. 각 사안마다 사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협상한 그런 모든 명도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의 통계가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낙찰과 명도는 경험이고 전문가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큰 경험이 된다는 거, 바로 경매도 직결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체험 경매, 실전 경매를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낙찰이 목적이 아니겠죠? 낙찰을 받기 목적이라면 높이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낙찰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벌리지 않는 경매는 정말 무의미하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